안녕하십니까. 동해이손학교 정정순입니다. 대구 머네요. 4시간 반 걸렸습니다. 네, 저도 20분이라서 빨리빨리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네, 순서 보시면 먼저는 저희가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저희가 좀 살펴보고, 또 그 문제점 때문에 저희가 앞에 계시는 윤성문 소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시스템이라는 것들을 학교 내에 어떻게 입히면 좋을까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거를 실제로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 사례에 대해서, 그리고 2학기나 저희가 내년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타로 제가 원래 그 책자는 변별작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좀 바꿨었던 게 저희 연구회에서 얘기하다가 저희가 실제로 어려움을 느낀 게 현타를 맞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제목을 바꿨습니다. 현타라는 말이 현실 자각 타임의 줄임말이더라고요. 저희가 진짜로 학교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저희 학교의 어려움이지만 특수학교의 어려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성문 소장님이 연수하실 때 변별작을 설명할 때 이제 쓰시는 시트이신데, 엄마는 TV에 보여주지 않지만 아빠는 TV에 보여주잖아요. 그렇게 되면 변별 자극이 생기게 되죠. 저희가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언제 제일 힘드냐라고 여쭤보면 방학이 끝난 직후, 그리고 연휴가 끝난 직후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를 가정이랑 학교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보면 학교에서 나름 선생님들이 중재도 하고 교육도 해서 문제행동이 괜찮아졌는데, 방학만 지나고 오면 또는 연휴만 지나고 오면 아이들이 다시 그 행동을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가정이 우리 입장에서는,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변별 자극이 아닐까. 그리고 또 1학년 때 저희가 중재해가지고 문제행동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2학년 때 보니까 다시 그 아이가 작년에 했었던 문제행동들이 다시 일어나죠. 그랬을 때 선생님들이 조금 현타도 오고, 내가 했던 것들이 좀 없어지지 않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생각했던 현타는 뭐냐면,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담임 선생님하고만 있다가 초등학교,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성장하게 되면서 더 많은 교사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학교라는 현장이 사실은 일관성 있게 아이들에게 제공해야 되는데, 어쩌면 아빠들이 더 많아지는, 변별 자극이 더 많아지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거기에 저희가 조금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음 학년에 무엇을 어떻게 연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사들 간의 그런 일관성은 어떻게 유지를 해서 문제행동에 대해서 똑같이 지도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저희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교사의 자율성은 그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지금도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현타 속에 저희가 윤성문 소장님 연수를 굉장히 많이 들었고, 저는 한 12번 정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연수를 통해서 알게 된 시스템을 학교에 도입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했는데, 사실 학교 차원에서 하는 티어 1에 해당되는 것과 2에 해당되는 것이 특수학교는 좀 경계가 불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덕기학교에서 사용하는 톡북을 저희도 사용을 하는데, 모두 사용하자라고 저희가 작년에 더문AB에서 전체적으로 선생님들이 10분 정도가 내려오셔가지고 고등부만 전체적으로 이제 시스템 까는 걸 했었는데 실패했습니다. 처절하게. 왜냐하면 그걸 계속 하겠다라는 선생님이 있고 하지 않겠다라는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지금 몇 개의 학급만 하고 있는데, 올해도 저희가 요가랑 톡북으로 보상 시스템을 하는 것들을 요구를 했지만 사실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급 차원에서 그러면 그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했고, 3가지로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더라고요. 아무리 저희가 하자고 해도 안 들어주시고 어려움은 있지만 잘 이렇게 어려움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각종 연수를 통해서 저희가 동기부여를 하는 부분이 있었고, 2번째는 구조화라는 것을 통해서 보상 시스템으로 톡북을 사용하고 스테이션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육과정을 그럼 어떻게 여기에 녹여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들여다보시면
네, 저희 학교에서도 3번 정도 연수를 하신 것 같아요, 소장님. 그리고 저희 학교는 MOU를 맺었습니다. 더문이랑 MOU를 맺어가지고 선생님들이 혹여나 어려움이 있을 때는 저기 더문에 연락을 드려가지고 자문을 받고 있고요. 선생님들이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을 때 사실 어려움이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고 또 뭐부터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연수를 통해서 이렇게 첫발을 딛게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시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행동중재 전문가 양성과정으로 지금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3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현장에 투입이 되고 있고, 보시는 사진들은 제가 속해져 있는 여기는 저희 학교 동아리고 저기는 정책연구회인데 이런 연구회나 정책연구회를 통해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이렇게 도전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금 소장님께 그 수련을 받고 있는 중이고요. 저처럼 QBA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생기는 것 같고, 그저께도 저에게 대학원 문의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기부여에 대한 부분들은 학교에서, 학교 차원에서 선생님들에게 계속적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구조화입니다. 보상 시스템으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더문에서 구입한 톡북이고요. 학교 예산으로 저희는 굉장히 많이 투입해서 학교에 구비를 했고 필요한 학급, 필요한 학생에게 계속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 보시면 저걸 구입을 하면 그 강화물들이 있는데 아이들마다 강화물이 달라가지고 저희가 다 수정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저기 프리맥 카드가 굉장히 유용하게 현장에서 많이 쓰입니다. 먼저 나중에.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방학 전에 학부모님들이 같이 저희가 했으면 좋겠다. 톡북을 가정에서도. 그래서 저랑 같이 학부모님들이 톡북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10몇 분이 오셔가지고 톡북을 만드셨고 그걸 통해서 방학 때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쭉 가정에서도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학교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저희 학급 공간에 대한 구조화 사진입니다. 사실 공간을 구조화하는 거는 학교마다 좀 상황이 달라서 좀 고민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개교한 지 3년이 됐거든요. 다 북박이장이에요. 그래서 공간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님하고 계속 저희가 피드백 하다가 저희가 보시면 창가 쪽에 붙박이장이 있어가지고 공간을 분리해야 되는데 방법을 찾은 게 페이퍼 책장입니다. 그래서 가격도 저렴한데 굉장히 튼튼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3자리, 4자리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페이퍼 책장으로 저희가 공간을 분리했고 첫 번째 보시는 거는 저희가 시각 스케줄로 사용하는 시간표입니다. 개별 학생별로 되어져 있고 밑에 사진들은 과제나 작업 시스템으로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게 공간을 구조한 사진입니다. 스테이션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보시는 게 시간표인데요. 개별 학생별로 되어져 있고 저희가 시간표 확인해 라는 교사의 지시가 있으면 아이들이 시간표가 있는 전환 공간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개별 시간표를 보고 진로와 직업이라는 그 시간표가 있으면 교과 시간인 거예요. 그러면 자기 책상 자리에 가가지고 앉아있고 그 옆에 보시면 개별 활동이라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보셨던 그 개별 스테이션 자리로 자기 이름이 있거든요. 시간표 위에 그 이름을 떼서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가면 이름표를 부착을 하고 나서 과제의 순서가 1, 2, 3, 4 이렇게 붙어져 있거든요. 그거를 왼쪽 바구니에다가 붙이고 1번부터 바구니에서 과제나 작업해야 되는 것들을 꺼내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활동하고 나면 다 한 것들은 오른쪽으로 이동시켜가지고 바구니가 4개가 다 모이면 과제가 다 끝난 거고 그 끝나게 되면 다시 과제 순서 스티커를 떼서 책상에 붙이고 바구니도 원 상태로 이렇게 해두면 저희가 스테이션이 끝나게 됩니다. 저희가 40분 수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스테이션하고 수업이 동시에 이루어지거든요. 두 그룹으로 나누어져서 그래서 15분씩 2번 운영을 하고 10분은 아이들이 이동하거나 정리하거나 하는 시간으로 스테이션을 돌리는 시간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 보시면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교육과정이에요. 사실 제가 교육과정 관련된 부장을 4년 했거든요. 그래서 AB 연수를 듣고 이렇게 저거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교육과정 부장의 입장에서는
수업 시간에 해야 되고, 그럼 교육과정 어떻게 할 거야? ABA에 그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기능 위주의 것들이 많고 이렇게 돼 있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고, 처음에는 소장님 연수를 들었어도 아 진짜 좋구나, 저렇게 하면 좋겠구나, 치료실은 저렇게 하나 보다라고 생각만 했었는데, 그럼 어떻게 녹여넣으면 좋을까를 계속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답을 찾았었던 게 스테이션 돌리는 거를 수업 모형으로 만들어가지고 스테이션을 돌릴 때 교육과정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을 지도안을 만들어서 한번 넣어보자라고 했습니다. 옆에 보시면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에서 다루어야 되는 성취 기준 넣고, 그리고 그 성취 기준으로 저희가 매년 교사 수준의 교육과정을 만들잖아요. 그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을 넣고 마지막으로 교수 학습 내용을 넣습니다. 연간교육과정 보시면 3개의 수준으로 저희는 이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만 들어가도 스테이션 수업할 때 그 15분의 수업 동안 수준별 수업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들은 정말 선생님들이 너무나 큰 이득을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기능 스테이션이 있고 1시간은 교과 스테이션을, 제가 진로와 직업이라는 과목으로 스테이션을 돌리고 있는데 1시간은 교과 스테이션, 1시간은 기능 스테이션을 돌립니다. 이론 수업은 교육과정에 관련된 수업을 하고요. 기능 스테이션은 저희가 학급에 5명의 아이가 있는데 기능이 다 달라요. 상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기능이 다 달라서 어떤 녀석은 가위 자르는 거, 어떤 녀석은 글씨 쓰는 거, 어떤 녀석은 조립하는 거, 이런 식으로 그 학생이 기능을 올려야 되는 거, 그런데 스스로 개별 스테이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기능 스테이션을 꾸리고, 교과 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직업과 관련되어져 있는 개별 학습지, 그리고 저는 이제 직업이라서 워크스테이션 가지고 아이들 작업 활동하는 거, 담임 선생님들하고 제가 팀을 꾸려서 하고 있는데 국어, 수학 여러 가지 상관없이 선생님들이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스테이션을 돌리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은 이 과제를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 매 시간마다 스테이션을 돌리진 않고요. 하루에 2시간 정도는 꼭 돌려보자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안 될 때는 그냥 1시간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제를 준비를 못하면.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방법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과제를 한 폴더에다가 다 모아가지고 저희 팀에서 하는 선생님들이 다 공유해가지고 자기가 쓰고 싶은 거 쓸 수 있도록 구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사 수가 많아지면 학생에게는 이제 그만큼 이렇게 적응해야 되는 어떤 변별 자극의 수가 많아지는 거고, 또 어떤 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실 문제 행동이 많아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잖아요. 저희는 다양한 방법들, 다양한 중재들이 있지만 이렇게 하지 말고 시스템이란 것을 만들어서 학생에게 일관된 것들을 제공하면 어쩌면 지금 저희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문제행동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더 잘 해결되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소외되거나 뒷부분에 나오긴 하지만 좀 어려움이 있는 수준별 수업에 대한 부분들도 좀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것들이 학교에서는 반드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용 사례인데요. 그 소장님하고 여기 오기 전에 스테이션을 돌린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한번 내려보자고 제가 부탁을 드려가지고 했는데, 이게 말로 하니까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스테이션을 돌린다라는 것은 공간을 구조화하고 그 각 공간에서 아이들이 집중하게 만들고, 그와 동시에 선생님하고 저희가 학생들이 보내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들도 공간을 구조화하는 그것과 이제 동일시하게 해가지고 스테이션화 합니다. 그래서 개별화된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스테이션을 돌리는 거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좀 어려우시죠? 저희 스테이션을 돌리는 선생님들한테 설명하니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진을 제가 가지고 온 게 저만 수업하는 게 아니라 저희 이제 2, 3년 차 되신 선생님들이랑 지금 하고 있어서 얼굴을 좀 보여드려 보고 싶어가지고 합니다. 이게 시간이 제가 40분까지라서 학급 특성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급의 특이한 점은 C 수준으로 되어져 있는 학생들을 혼자 개별 스테이션을 할 수가 없었고 보조 인력이 없습니다.
그럼 스테이션을 돌릴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수업할 때 그 시 수준의 2명의 학생들에게 좀 시간적인 할애를 하지 못하셔서 굉장히 고민을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했었던 게 뭐냐면 전체 A부터 C까지 전체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A 학생은 스테이션 개별 학생 자리로 가서 개별 과제를 하고 B와 C 수준의 학생들은 그룹 수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준별 수업을 하는 거예요. A가 빠진 상태로 B, C에 해당되는 수업을 하고 B 수준 아이들도 내려가서 개별 과제를 합니다. 그러면 C 학생들이 남잖아요. 이 학생들이 선생님하고 1대1로 수업을 합니다. 이게 40분 안에 이루어지는 저희가 스테이션을 돌리는 수업입니다. 두 번째는 처음부터 수준이 나눠져 있어요. A 학생이 스테이션에 시간표 확인해 하면 A 학생은 스테이션에 가 있고 나머지 학생들은 책상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면 A 학생이 다시 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B, C 학생을 대상으로 수준별 수업을 했다가 이제는 A 학생이 왔을 때 A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상수준의 수업을 하고 C 학생은 과제를 하거나 이때는 B 학생들이랑 같이 수업을 한 후에 A 학생에게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강화물로 해야 되는 그런 놀이 활동이나 쉬는 시간을 옆에서 봅니다. 왜냐하면 이 학생들이 개별 스테이션에 가면 이탈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앞에 두고 여기서 A 학생하고 수업을 하는 모양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네, 두 번째 학급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학교 2학년에 저희 학교에서 최하 수준, 굉장히 힘든 반으로 분류가 되어져 있는 반들입니다. 그래서 앞에 수업도 똑같이 진행을 하시고요. 이 반에는 감각장애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와상 환자처럼 침대에 누워 있거든요. 하루 종일. 그래서 학기 초에 저에게 와서 고민했었던 게 이 아이랑 뭘 해야 될까요? 라는 부분이었어요. 저희가 수업할 때 사실 침대에 있는 학생에게까지 여력이 잘 안 미쳐지잖아요. 그게 저희들에게 큰 어떤 좀 마음의 한편에 불편함으로 남아있는데 이것도 스테이션 수업을 하면서 조금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올 스테이션 수업입니다. C 학생까지도 스테이션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전부 다 개별 자리에 앉아서 과제를 하고 있을 때 C 학생하고 선생님하고 따로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이 마사지를 해주거나 책을 읽어주거나 음악을 들려주거나 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 나머지 시간에 나머지 수업했었던 아이들에 대한 개별 시간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앞에 했던 것도 다양하게 하고 지금 이 학생을 위한 시간들도 스테이션을 돌리면서 좀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이 선생님은 1학기 말에 저희 팀에 들어오셔가지고 수업을 하시는데 이 반도 상수준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주 기본적인 걸로 전체 수업을 하고 나서 개별 스테이션 자리에 가가지고 수업을 하십니다. 이 반도 보조 인력이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필요한 아이들마다 이렇게 불러가지고 1대1 수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저랑 담임 선생님이 하는 고3 학생의 학급입니다. 이 반에 좀 독특한 게 뭐냐면 보면 굉장히 상수준인데 수업하면 굉장히 어려운 5명이 다 다른 그런 아이들 반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담임 선생님하고 얘기해서 기능 위주의 스테이션을 많이 돌립시다 라고 해가지고 기능 스테이션을 많이 돌리고 있고요. 특히 이 학급에 공격성을 보이는 학생이 하나 있습니다. 울면서 소장님도 아시는데 울기 시작하면 공격성까지 갑니다. 그래서 울지 않게끔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울면 수업이 안 돼요. 그래서 나머지 4명의 학생들이 밖에 나가 있거나 아니면 제가 이 아이를 데리고 심리안정실에 갑니다. 그러면 4명의 학생들은 그냥 앉아있거나 여태껏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었는데 이게 특수학교의 좀 비일비재한 모습인 것 같아요. 어떤 공격성이 일어나면 그 아이 중재하느라 다른 아이들은 수업도 못 받고 그냥 앉아있거나 좀 방치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사실 스테이션을 돌리면서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이 해결이 됐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결이 됐냐면 수준별입니다. A 수준의 아이들 2명 수업을 하고 나면 B 수준 아이들은 개별 과제를 할 수도 있지만 교사가 따로 교과와 관련된 학습지를 할 때는 개별로 못 시키겠더라고. 이거 뭐예요? 저거 뭐예요? 막 계속 물어보고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선생님하고 앞에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수업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됐을 때 문제 A 학생이거든요. 그 문제 행동이 있는 학생이 A 울어.
그러면 그냥 아이들은 개별 과제나 개별 작업을 하고 저희는 이 학생에 대한 문제 행동을 지도합니다. 그것도 이미 계획이 다 세워져 있어서 이럴 땐 어떻게 하자, 이럴 땐 어떻게 하자라는 거에 따라 가지고 하고 있고, 굳이 이동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은 사실은 무엇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교사에게 주는 좀 마음적인 평안함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되게 좋았고, 전체적으로 수업을 하고 나서 A 수준 아이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학습지를 하고, B 수준의 아이들은 교사와 같이 그룹으로 과제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스테이션을 준비해 왔습니다. 선생님들한테 여기 가기 전에 한번 여쭤봤어요. 이렇게 톡북을 사용하고 스테이션을 돌렸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냐. 그래서 한번 그 교재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저희가 톡북을 사용하고 요가를 하고 스테이션을 돌리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문제 행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저희의 목적은 그것이었고, 또 사실은 그것이 굉장히 100%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선생님들이 체감적으로 작년과 비교했을 때 한 7, 80%는 이것들이 가능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톡북을 저희가 활용을 했을 때는 지시 따르기에 정말 유용합니다. 그리고 소장님이 늘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권위를 가지고 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톡북만큼 유용한 도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 행동에 대한 중재도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되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고요. 스테이션을 돌렸을 때 가장 큰 장점은 개별 지도할 수 있는, 스테이션을 돌린다라고 얘기했을 때 교사와의 시간도 스테이션화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교사랑 개별 학생들이 만날 수 있는 시간들도 딱딱 되고, 그 시간을 통해서 문제 행동을 지도할 수 있는 시간도 확보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이것까지 생각하진 않았었는데 확실하게 수준별 수업이 가능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좋았던 이유는 수준이 다르니까 A는 A 수준의 학생에게 맞는 학습지, 어떤 저희 이제 도구들 있잖아요. 다른 애들이랑 할 때는 그냥 화면을 봤어야 되는데 걔네들한테는 태블릿을 줄 수가 있고 스스로 해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교사가 사용하는 언어들도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수준별 수업이 될 수 있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저 선생님 말은 듣는데 왜 내 말은 듣지 않지?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전 있거든요. 경력이 많아서 그래? 아니면 역량이 돼서 그래? 라고 넘길 수 있는가? 또는 내 말은 듣는데 저 선생님 말은 왜 안 듣지? 그렇다고 내가 그 선생님한테 가서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학교가 변별 자극을 만드는 환경이 아니고 일관성 있게 시스템을 제공하고 스테이션을 돌리는 것처럼 다양한 교수 방법을 통해서 소외되는 학생들이 없도록 하고, 또 마지막으로 행동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거에 대한 계획들이 세워져 있고 시간이 확보되어서 그것들을 지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저희들이 필요한 게 아닐까라고 해서 좀 부족하지만 저희 학교에서는 이렇게 학급 차원에서 PBS를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학기에는 저희가 수업 공개를 준비하고 있어요. 교사 수업 공개는 끝났는데 선생님들 제가 원까지 희망을 해서 그런지 저희 선생님들께 공개하는 5명의 선생님들이 그 스테이션 수업 돌리는 거에 대한 수업 공개를 계획하고 있고 학부모 공개 수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 교육과정의 일상생활과 지금 스테이션 돌리는 기능 스테이션하고 연계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학급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괜찮아서 톡북으로만 하는 보상 시스템이 아니라 레벨 시스템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동계약으로 레벨을 올리는 그런 시스템을 소장님하고 저희가 연계해가지고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